나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 투자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자산 가격이 모두 다 오르죠. 전 세계적으로. 그 내용을 자주 인용하는 코비시 레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의 압도적 성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보다도 금에 투자한 사람이 4배 정도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 그리고 위험자산 S&P 500이 동시에 급등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화폐 법정 통화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든 유로화든 엔화든 원화든 전부가 다 약세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가 심해질 것으로 대부분 다 예상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수요하는 겁니다. 그것은 AI 열풍 때문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AI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AI 혁명에 승리하기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적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과 은의 가치 상승은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 붕괴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도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원이 좀 다르지만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은 현재 마이너스 5% 하락 없이 98일 거래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2021년 이후에 두 번째 2018년 이후에 가장 긴 연속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세장이라는 거죠. 1928년 이후 시장은 연평균 3.4에 마이너스 5% 하락과 연평균 1.1에 마이너스 10%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번 1928년 이후에 미국 정권시장 항상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연평균 3.4회 정도 마이너스 5% 연평균 1.1회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이러면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정도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금 선물 가격입니다. 금 선물 가격에 대한 이런 베팅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인 겁니다. 자, 금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은 2025년 이후에 거의 60% 정도 상승했고 우리는 왜 금이 그렇게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그렇게 2025년도에 금이 쌌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값이 계속 오를 거로 보는 거죠. 현재 금 가격이 저렴한 수준이고 미래에는 2025년도 금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지? 그렇게. 그게 여러분들 다 인플레에 대한 방어로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근로자들은 연평균 2358불을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 활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미국의 빅테크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은퇴 계좌인 직장의 절반 정도 부조고 자기가 절반 붓는 401K의 기여금 가운데 71%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28%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 직접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은
S&P 시가총액의 거의 40%를 차지하니까 더 많은 돈이 대형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대형 기업에. 그래서 여러 자산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강세장이라기보다도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현재 S&P 500 강세장은 2022년 10월 12일에 시작되어서 4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5%가 상승했고 28조 불의 시장 가치가 추가됐습니다. 거의 더블로 이런 재산을 다 늘렸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세장의 절반 이상이 4년 차로 완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AI 붐이 추가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겠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에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섹터 투자인 SMHX 두 가지 여러분들 펀드를 출시한 그런 명문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요즘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제안한 것처럼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되고 국내 증시 상장 ETF보다는 미국에 직상장한 그런 ETF를 갖게 되면은 달러화 자산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SCHG나 FTC나 SPLG나 QQQM이나 이런 이제 펀드를 갖게 되면은 본인 자산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분산됩니다. 분산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낮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한두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쪽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10% 정도 맥시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늘 보면은 반에크 그룹의 실무자가 똑똑하게 생겼네요. 실무자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이 반에크 그룹은 정말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것이 SMH하고 SMHX ETF입니다. 상장지수펀드. SMH는 미국과 전 세계의 전공정 후공정 전부 다 명문기업 한 20여 개 정도에 투자하는 펀드고 SMHX는 팹레스 반도체 설계사만 모아가 여러분들 투자하는 그런 신생 펀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출시한 반에크 그룹의 여러분들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비트코인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예측하는 겁니다. 2050년까지 비트코인은 글로벌 무역에 사용되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2%의 비중으로 보유하는 준비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모델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목표를 2050년에 300만 달러로 설정합니다. 300만 달러. 아주 여러분들 과소평가한 겁니다. 과소평가. 16% 정도 이런 복리로 성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SMH가 여러분들 연평균 30% 성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러분 연평균 최소 50% 성장하는 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공신력인 기관에서는 가장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최저로
투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중앙은행의 법정 준비금에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전망을 이런 이제 방송에 나와 가지고 전문가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장기 전망인 거죠. 여러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S&P 500의 절반의 투자는 SCH라는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안착해가 결국은 법정 준비금 금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이 반에크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항상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통찰력을 종합해 가지고 상세하게 전달하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보시죠. 이런 통찰력이거든요. 2050년까지 비트코인이 글로벌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2%라는 준비자산으로 할 거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이런들 기관 투자자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300만 달러인데 향후 수십 년 동안 16%의 컴파운드 금리니까 복리 연간 성장률이니까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저는 5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300만 달러가 아니고 3천만 달러가 되겠죠. 3천만 달러가. 그죠? 그러니까 참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신화적인 인물은 이런 부를 축적하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점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비트코인 투자만 하더라도 초기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거지 않습니까?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미래를 밝혀보는데 베팅한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에 기발난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상장회사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상장회사로 자기 회사의 수익 모델을 바꾼 겁니다. 그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가 마이클 세일러고 여기에 2대 주주가 뮤추얼 펀드로 유명한 1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는 캡달 그룹이 여기다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10억 불을 투자해 가지고 60억 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캡달 그룹은 다른 기관 운용 자산 운용사들이 다 무시할 때 선점한 거죠. 6배 정도의 자산을 키운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진짜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국내 문제를 할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좀 우울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천재 이야기를 모아가 여러분에 소개할 때는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천재들 이야기를 매일 배우니까. 이 천재 이야기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자산을 가진 누구에게든 연간 25조에서 50조 달러 규모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유한 모든 사람의 문제와 가난한 모든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을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던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둔 뮤추얼 펀드의 명문가인 캡달 그룹의 케이스라는 여러분들 52세의 펀드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원자재처럼 조사를 해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케이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이야기죠. 비트코인이 인류가 개발한
많은 기술과 커머디티 가운데 더 쿨리스트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런 전후 맥락을 모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면은 부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돈을 가치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그런 그 가치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치가 늘어났으면 정식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한 기술이자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이름들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송금료가 너무 크다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주는데 돈이 너무 여러분들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걸 단박에 해결한 여러분 상품이자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부자의 고민거리와 빈자의 고민거리를 동시에 해결한 여러분들 상품이자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부터 이런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이렇게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정보들이 여러분들 A 정보, B 정보, C 정보가 다 이렇게 조합이 돼가 여러분들 그걸 연결해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 상황은 여러분 깝깝하지만 자기 돈을 미국 시장에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나서 태어난 것은 상당히 행운인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엄청나게 행운이다 이야기죠. 왜? 한 세기에 날까 말까 하는 기술이자 상품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만 볼 거 없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이러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가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자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산을 관리하기는 너무나 멋진 시대인 겁니다. 알면은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토커나이제이션 이 대세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번에 빅히트를 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 가지고 IBR를 출시해 이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을 거두는 52세입니다. 52세. 레리 핑커 블랙록의 여러분들 회장입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의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ETF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거의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태도 처음에 노했다가 태도에 대해 레리 핑크는 저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 겁니까? 성장하고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스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동산에서부터 이제 녹취를 풀었습니다. 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초자산, 금 토큰화를 하면 기초자산 금을 갖고 그걸 여러분들 수만 가지 여러분들 나누어 가지고 토큰으로 파는 겁니다. 지금 정권은 뭡니까? ETF라는 것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정권을 만들어 파는데 그 정권을 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다 만들어 판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매우 크지만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 네트워크를 사랑합니다. 수조 달러의 돈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지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토커나이제이션.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 되는 겁니다. 블랙록은 부동산부터 주식, ETF, 귀금속, 상업용 빌딩에 이르는 모든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하고 토큰화하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ETF의 토큰화, CEO의 태도 변화와 학습. 처음에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저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토큰화. 여러분 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릭 엘드만이라는 분이 쓰신 보고서. 이때 나왔죠. 이거 주목하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9조 달러, 시장이 토커나이제이션 이름 16조 달러인 겁니다. 16조.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여러분들 활성화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이름 16조가 되는 겁니다. 토큰화라는 게 뭐냐.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의 소유권을 디지털 정서 토큰으로 쪼개서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을 그냥 블록체인 위에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들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걸 우리가 토큰화, 토커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기초자산, 실물자산의 조각을 가지는 겁니다. 큰 건물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온라인에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고가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중간에 여러분들 뭐 이런 중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수수료를 받는 것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기회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토큰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송하고 전송 비용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니까 금융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융 부분에서. 그 변화란 것은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요. 그중에 이런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실험된 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융자산의 토큰화 사례입니다. 미국 달러라는 그런 기초자산,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큰을 만드는 겁니다. 테드나 서클, 그다음 부동산, 금 토큰, 금이란 이런 기초자산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잘게 나눠서 토큰으로 만들어 디지털 자산화해버리는 거죠. 블랙록은 이미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 중 하나인 BUIDL 펀드를 토큰화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화 표시 자산의 블록체인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런 토큰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토대가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드리움을 또 블랙록에서 이렇게 E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ETHA 이런 거 다 여러분들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거래할 수 있게끔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ETF가 공식화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금을 가지고 이제 하는 데도 있네요. 금기관 스테이블 코인은 금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겁니다. 한 분이 홍콩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 회사가 금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물으니까 폴리님이 금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다 이 코인인 거죠. 그렇게 그럼 세상이 이드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거가 또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열정적인지 보시죠. 나이가 많이 되신 분 같은데 CEO를 하셨던 분이네요. 여기에 존 모길리아 전 TD 아메리트레이더 체어맨하고 CEO를 했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현직인 못지않게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CNBC에 나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5년 후에는 당신이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는 사라질 것입니다. 전 TD 아메리트레이드 CEO 존 모그리알 CNBC 인터뷰 토큰화되지 않은 주식 ETF 뮤추얼 펀드는 없을 것입니다. 이드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복잡한 기간 거래를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이것이 월스트리트의 미래입니다. 재무장관 베선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몇 년 안에 2,8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이드리움의 이런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야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4시간 운영되고 글로벌하며 토큰화된 금융 3.0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금융은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녹취록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금융의 종말과 토큰화의 지배. 전 TD 아메리트레이드 CEO 존 모글리아는 토큰화되지 않은 주식 ETF 뮤추얼 펀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현존한 모든 전통금융 상품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존 모글리아는 전 CEO는 이드리움을 언급하면서 이드리움의 스마트 계약이 복잡한 기간 거래를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은 이드리움이 미래 금융 시스템 특히 기간 수준의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간 수요 외에 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토커나이제이션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레이번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등장을 하겠죠. 재무장관 베선트 발언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몇 년 안에 2,800불에서 2조 달러 규모 7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 금융은 파이낸스 3.0으로 적용되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국경 없는 자산 이동과 거래가 보편화되고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러한 전망들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기술 변화를 따라잡기에 분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특히 이드리움이 차세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대가. 아마 토커나이제이션은 제가 한두 번은 다뤘는데 이렇게 이게 참 대단하구나 시장이. 그때 여러분들 아차 했구먼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 2030년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란 이야기죠. 단연 톱은 비트코인인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토커나이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밀려오는 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 들으시고 항상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럼 기회가 어디에서 오지 이렇게 물으시면 되는 거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러나 단연코 여러분들 톱은 비트코인이고,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투자의 근간 골격은 ETF 투자입니다. 이렇게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 투자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다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선택하겠지만 제가 하는 투자 저의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도 근본적으로 뭐가 중심인가 하니까 이렇게 ETF 투자입니다. ETF.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이 항상 있는 거죠. 엔비디아 여러분들 금수다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ETF가 포함해 줄 테니까. 모든 투자의 골격이자 근간이자 토대는 바로 ETF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80% 90% 차지하고 가능한 개별 투자하지 말고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10% 정도는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토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계속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자 이게 틀이다 이야기죠. 그래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걸 할 수 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토큰화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럼 이제 묻게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어디서 오겠냐. 기회가. 마치 여러분들 4천 몇백 개에 4천 300개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뽑아낸 것처럼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겠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5년 후에 17조 시장,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토커나 시장이 16조 시장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ETF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겠냐. 이거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고 함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토큰화가 되면은 어디가 가장 수혜주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그냥 참조. 모든 자산을 토큰하는 인프라가 바로 이더리움은 현재까지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고 구동하는 가장 지배적인 블록체인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블랙록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대단히 크겠구나.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 기반도 전부가 다 이더리움 기반인 겁니다. 2,800억 달러 규모에서 향후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현재 이더리움은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늘고 이것은 곧 이더리움 수수료 소각장 증가와 네트워크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희소성이 비트코인에 대할 바는 아니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외에 수혜주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게 비트코인
비트코인하고 이런 이더리움을 이렇게 비교해 놨네요. 비교. 차이가 가치 저장, 그다음에 이거는 운영체제, 그다음에 주요 성장 동력,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더리움의 매력은 토큰화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플리프닝 가능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록은 대단히 이런 호의적으로 이더리움을 평가하네요. 그냥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검증받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높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성장에는 베팅하되 개별 알트코인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손을 안 댑니다. 전부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로. 올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한 10 정도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암호화폐 투자 전략 가운데 하나는 핵심과 위성 포트폴리오 유사합니다. 비트코인의 90%, 이더리움의 10%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근데 뭐 자산이 많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매력이 있죠. 매력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오늘 참조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컨빅션 인베스팅. 영어 표현이 이렇네요. 영어가 멋있네요. 컨빅션, 확신 있는 투자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확신 있는 투자를 이야기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백본이 있어야 되죠. 백본.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미국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ETF가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다각화된 그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이걸 하지 않고 전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투자했으면 리스크를 또 안기가 힘든 거죠. 확신 있는 투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제가 몇 번 소개한 사람인데 앤소니 폼블리아노입니다. 아마 이탈리아계 같네요. 열정적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탈리아계 같대요. 앤소니 폼블리아노.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분의 이메일을 레터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하버드 루트닉 상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팟캐스트에 이름들 인터뷰할 정도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자, 이 보시죠. 이 양반 여러분들 지금 그걸 들어가게 되면은 참 이런 세상이 어마어마하네요. 가장 고급 인재가 모이는 골드만삭스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자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영진들은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했다. AI가 코스트를 세이브함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일자리를 더 많이 줄이겠다. AI가 화이트 칼라
고임금 화이트 칼라를 오토메이팅 어웨이 자동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는 좀 우중충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는 걸 잘 보는 겁니다.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올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간이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사람을. JP모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JP모간이 지금 31,3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2만 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The same can happen with JP Morgan and other banks. 컨설팅 회사, 투자 회사, 그냥 뱅크 전부 다 여러분들 자동화가 돼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불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다양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가 실로 놀랍습니다. 매일 새로운 변화를 체감합니다. 가장 앞서가 여러분들 이 업계에 있는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 여러분 여기서 뭘 하는 거 하니까 5개 광고를 소개합니다. 지금 광고되고 있는. 전부 다 AI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도 전부 다 AI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린스 껌 광고, 그린스 구미 젤리 광고, 레몬 엘더 플라워 블레스 이런 광고 전부 다 이런 뭔고 하니까 예, 진짜 배우도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AI로 생성한 광고를 다 내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면 목소리, 시각적인 요소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완전히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 이야기가 여러분 투자하는데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자산이. 그래서 앞으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 금융 수입을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은 분모가 달러화가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분모가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과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비트코인 수익률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뉴욕 경영대학원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테드 스미스 교수가 당신들 아느냐. 선진국이 대부분 1년에 통화를 8%에 10% 정도 증가시키는데 S&P 500의 여러분들 10%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통화 증가력만큼 수익이 증가한 거다. 실질 부의 창출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밀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58세에 깨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숲을 놓치게 되며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대적인 부를 얻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 어렵습니다. 이 양반 이야기가 뭡니까? 500개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500개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연수익률 여러분들 12% 내봐야 실질로 2% 얻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 ETF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품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VOO, IVV, SPY, SPLG입니다. 가장 처음 출시된 상품이 SPY인데
운용수수료가 높습니다. 그 시장을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SPY를 만든 회사가 SPLG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수수료를 0.02%를 받습니다. 그 여기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죠. S&P 500개 기업에 이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한 12% 될 겁니다. 12% 가운데 8에서 10% 정도는 통화량 증가라는 거죠.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12% 수익률을 거뒀겠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테드 스미스 교수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거를 테드 스미스 교수가 언제 깨우쳤냐. 재무를 여러분들 재무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거를 깨우친 시점이 58세라는 겁니다. 이분이. 야, 이거 완전히 사기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은 적지만 변동성 그 자체가 착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는 표준 편차 자체가 낮추니까 좋은 투자도 하는데 500개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12%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중에 절반을 여러분들 줄이게 되면 SCHG처럼 230개 기업을 좀 투자하게 되면 1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2% 정도 더 뜨는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위험 분산 같은 개념에 너무나 매몰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변동성에. 당신이 그 기계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면 당신은 숲을 놓치게 되고 고도로 분산된 많은 회사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대적인 부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찍부터 여러분들 이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참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VOO, IVB, SPI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500개 기업을 투자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이야기. 그럼 10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10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다반사인데 10년 후에 성과를 까보는데 성과가 여러분들 12%밖에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SCHG는 뭐냐 15% 정도 나옵니다. 230개 기업에 투자하니까. QQQM은 뭐냐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나스닥 100개. 그래서 몇 프로 나오냐 18% 정도 나옵니다. 2% 정도 없습니다. 그럼 FTC는 뭐냐 1% 높습니다. FTC는 100개 정도 이런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럼 여기 SMH는 뭐냐 26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념으로 변동성이 작아야 되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VO, IVB, SPI를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정관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이런 상품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주도 나는 안 갖고 있습니다. 사본 적도 없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 수가 많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 차이가 나면 이러면 10년 운용하면 자산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투자를 해야겠구나. 어차피 AI가 되면 여러분들 청바지 장사는 반도체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가 SMH인 겁니다. SMH. 그다음에 SMHX도 여러분들 좋아하고 그 이야기를 테드 스미스 교수가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분이 58세에 깨우친 겁니다. 58세. 당신들 너무 분산된 투자하지 말라. 제가 20년 이상 재무학을 가르쳤는데 그걸 58세에 깨우쳤습니다.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부를 창출한 것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능가하는 특정 분야의 자본을 집중하는 겁니다. 특정 분야가 뭐냐? 반도체 섹터다 이야기죠. 특정 분야가 뭐냐? 에너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는 기술주 분야라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런 특정 분야가 뭐냐 이야기죠.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이 양반이. 58세 정신차려가 여러분들 본인이 깨우친 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변동성이 높아봐야 뭐가 이런 중요하냐. 반감기가 뭐가 쓸데없다 이야기죠. 10년 이상 정도 투자할 것 같으면 반감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분 문제지. 예? 여러분 10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인 겁니다. 변동성 같은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하는데 변동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뭐가 중요한데 예? 마지막 10년 후에 결과인데 5년 후에 결과인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많은 비용을 여러분들 지불한 다음에 깨우친 진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냥 남들이 가니까 친구 따라 강남 VO를 왜 사냐야. IV를 왜 사냐. SPI를 왜 사냐 이야기죠. 어차피 우표 수집처럼 내가 10년 20년 갖고 갈 포트폴리오를 왜 12%짜리 12%면 여러분들 통화정발량률은 8에서 10% 하고 있는 결국에 실질 부정가는 2%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섹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기술 섹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테드 스미스 교수가 58세에 깨우쳐 가지고 재무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찬찬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냐. 우리는 어차피 ETF 투자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리스크가 좀 따르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한 10% 정도는. 여러분 그게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컨빅션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가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트코인의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철저히 분석한 이후에 이것을 핵심 자산으로 집중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조차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서 상당한 비중까지 권하기도 한다. 저는 상당한 비중을 권하고 싶지 않고 10%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확신인 투자를 뭘 택하겠습니까? 테슬라를 택하겠죠. 일론 머스크를 보고 옵티머스 이름들과 뜰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테슬라를 팔았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판 겁니다. 왜 팔았냐. 나는 핵심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본 겁니다. 나는 엔비디아를 판 겁니다. 왜 엔비디아를 팔았냐. 예, 엔비디아가 핵심 자산으로 이런 포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를 판 겁니다. 왜 비트코인 이런 베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본 겁니다. 네버 come again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를 여러분들 선택하면 테슬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가운데 깨우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를 지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깨우친 겁니다. 사람들이 깨우쳐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뭡니까 IBIT를 사는 겁니다. 블랙록에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겁니다. 15등이었는데 여러분들 인력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장 돈이 많이 유입된 액수입니다. 이거는 펀드 자산 운용 규모고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냐. 아이고 미국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구나. 미국 사람들이 컨빅션 인베스팅의 IBIT다 본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의 축이 ETF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두 다 개별 주식을 투자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나
ETF 투자를 여러분들 기본으로 했으면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한 종목 정도는 내 배알 꼴리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배알 꼴리는 대로 한 투자가 이러면 딴 게 뭔가 하니까 그게 컨빅션, 유식한 말로 하면 컨빅션 인베스팅인 겁니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앤소니 폼플리아노 컨빅션 인베스팅. 판단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핵심 자산 한 10% 정도는 확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0% 날려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비트코인 이런 꽝이 돼가 여러분들 뭡니까 없어지더라도 관계없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테슬라가 아니고 비트코인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비트코인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비트코인, 메타가 아니고 이런 비트코인입니다. 전부 다 판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전부 다 이런 올인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보통 사람들에게 10% 넘는 것은 권할 수가 없는 거죠. 10%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 정도 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 예. 얼마나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지 이 천재들 천재들 여러분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고객과 자산 그리고 수익을 유지할 잠재력 때문에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사기 같기도 하고 고객이 원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고객이 왜 원하냐. 고객은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높으니까. 비트코인 ETF는 블랙록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재무 트레저리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레치 같은 기업들은 상당한 주주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복합 연평균 성장률은 85%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숭상해왔던 6040 포트폴리오 주식 60-40 채권 같은 전통금융 지표를 능가하는 새로운 허들레이트로 부각됩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지속적인 돈 인쇄에 주도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채권 및 주식시장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능가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저축기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세이빙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저축기술. 그러니까 여기 앤소니 씨의 주장은 딴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세이빙 테크놀로지의 베스트가 뭐고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가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신생 벤처, 이 신생 여러분들 ETF에 얼마나 돈이 많이 이러면 답지 않은 거 하니까 미 국채 ETF하고 3대 S&P 500 추종 여러분들 가장 대형 ETF 다음으로 이런 대형 ETF는 이런 대개 역사가 20년 이상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1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신생 ETF가 이런 추격한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여러분들 성지가 언제 되냐. 이 여러분들 IBIT가 1등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현재 한 60불 수준이 뭐 100불이나 200불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JP모간이 고객들한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시티뱅크가 여러분들 수탁이 여러분들 사업도 벌리고 JP모간이 손들고 뭡니까 우리도 고객들한테 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한 종목만 하는 겁니다. 한 종목만 한 가지 자산을 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ETF를 다 하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CNBC가 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찍어내는 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허들레이트
최소 요구 수익률이 돼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몰릴 거다 이야기죠. 다른 ETF들이 돈을 많이 빼앗길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15등에 5등까지 올랐는데 조만간에 이러면 1, 2등까지 올라갈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깨우친 겁니다. 이게 뭐니 수익률이 그냥 천냥지수 차이 나구나.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그럼 내가 왜 여기 투자해. 여러분 이렇게 본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큰 여러분들 실적나게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공 박사님 이렇게 하면 전체 다 비트코인 살려고 이러면 돈이 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엔비디아 사는 사람도 나오고 뭐 다른 거 사는 사람도 나오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한다고? 고객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뭐 딴 이야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뭔데 변동성이 높다 이러면들 무슨 재산이 날아가냐.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도착했을 때 10년 후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칼같이 비교하게 되면 막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 좀 봐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좀 올려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인시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여러분들 천정부지로 오는 겁니다. 돈을 계속 찍어낼 겁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저축기술로 간단하게 생각, 재테크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간단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해 가지고 그 돈 중에 이런 뭡니까 쓰고 남은 돈을 전부 다 비트코인 꼽아라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벌고 쓰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저축액을 전부 비트코인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돈이 불어납니다. 왜? 계속해서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낼 테니까. 저는 그 단순함이 실제로 일부 투자자 집단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우친 투자자 집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IBIT, 블랙록에 이런 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우친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설마 했는데 뭐죠?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보통 세이빙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매일 아침에 뭐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떻고 이러면 오늘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저축해가 이러면 저축한 돈을 전부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세이빙 테크놀로지로. 전부 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저축기술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쓰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저축액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 ETF가 되어 있으니까 뭐 지갑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단순함이 실제로 일부 투자자 집단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빨리 깼던 사람은 2024년 1월 달에 들어갔고 좀 늦었던 사람은 그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명쾌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기를 끄는 모양이에요. 일부 투자자 집단에는 그렇게 단순한 저축 기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잠시 멈추고 화폐 가치 하락 거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탓합니다. 나는 단순히 나가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위해가 금을 살지 금 ETF를 살지 엔비디아를 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20년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쪽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짱구 굴릴 필요 없다. 어차피 돈은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금을 살 건지 아니면 은을 살 건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비트코인을 다 사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원화가치 이런 폭락을 하고 이러면 인플레가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정말로 이번 10년의 금융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허들레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비트코인 수익률이 최소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 최소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S&P 500 같은 걸 봤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매긴 S&P 500은 2020년 이후 100% 상승했지만 사람들이 전통금융에서 말하는 수익률의 90%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사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으면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리플 이야기하시는데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리플 투자하세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투자하시고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솔라나 투자하시고 제 이야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은 그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자원을 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을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7, 80% 정도는 여러분들 ETF에 넣고 나머지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돈벌이가 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일을 해야 이런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그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또 엔비디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 자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VOO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IVV가 2등이고 그다음에 국채가 여러분들 3등이고 4등이 VTR이고 5등이 여러분들 IBIT가 1등이 되더라도 돈은 사람들이 다 다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 일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투자 자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여기 보시지 말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수익률이 이길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등에서 5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순위가 올라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살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일을 안 하는데 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회죠. 여기 보시면은 큰아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 여기 왜 관심을 갖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말합니다. 트럼프 가문은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냥 은행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여러분 아들들이 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의 가족이 거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정치적 박해가 들어오니까 대출 같은 게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암호화폐 진입의 동기는 정치적 상황 변화로 디뱅킹 거래 금지를 경험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소외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현재 금융 시스템에는 일부만 유리한 피라미드 시스템이자 비민주주의를 깨닫고
대안으로 그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암호화폐 디파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암호화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들이 결정해 가지고 저희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고 갑자기 모든 대출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깨달은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환장의 수령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일부인 줄 몰라던 금융시스템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암호화폐입니다. 탈중앙화에 있는 플랫폼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야 이게 가장 멋진 다음 단계야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을 때 너무나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대표적인 개발업자였지만 대출 같은 게 다 차단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본 거죠. 천재입니다. 잭 말러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세계화시키고 있는 스트라이크의 1994년생입니다. 재산이 1억 불 이상 되는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금융 집안이었네. 잭 말러. 윤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솔직하고 하드워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직하시고 하드워킹 하시고 그렇게 돈 버시면은 그걸로 바이 비트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잭 말러스 윤리적이고 원칙적이며 정직하고 건면하게 행동하시고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가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애정어린 조언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로서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런 녹취 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 구성은 모두가 사실상 스페큘레이터 투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살 가치가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은 윤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직하고 건면하게 일하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 수단이 아닌 겁니다. 미래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1994년에 비트코인 결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만든 스트라이크 CEO인 잭 말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해야 되지만 투기도 해야 됩니다. 투기도. 일만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 적금하면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는 바보 천치가 된다는 겁니다. 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기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투기에 필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운영되는 방식이 계속해서 1년에 8에서 10% 정도의 통화량을 여러분들 증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일 뿐만 아니고 해결책이란 거죠. 윤리적이고 원칙적이며 정직하고 건면하며 비트코인을 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를 제대로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듣는 분들은 좀 혼란스럽겠지만 기초가 뭔고 하니까
자기 자산의 70에서 80에서 90% 정도는 이렇게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자산이 이미 다 다각화되어 있는 겁니다. 분산돼 가지고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예. 평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ETF 투자한 겁니다. 예. 돈이 억수로 많으면은 그냥 뭐 빅테크 기업도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산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0% 정도를 빼내가 뭘 한 거냐.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이야기하는 컨빅션 인베스트 자기 쪼대로 이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 쪼대로 확신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젠슨 황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다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죠. 젠슨 황이고 뭐 빌 게이츠고 일론 머스크고 마크 주크버그 다 이름 관계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게는 확신 있는 투자인 겁니다. 확신 있는 투자. 확신 있는 투자를 때린 겁니다. 예, 천재입니다. 천재. 잭 말로.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해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법정 화폐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점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이런 인터뷰가 생산적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 짧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똘똘한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잭 말러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거래나 해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가치 하락 거래 또는 가치 하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봐서 안 됩니다. 새로운 표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표준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자산이 왜 위대하냐. 법정 통화가 1년에 8에서 10% 정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다. 그걸 유일하게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Fiat has no bottom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인 비트코인들은 정점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has no top. 법정 화폐의 불안정성과 무한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비트코인 가치 상승이 지속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자기 자산의 10%에서 20% 정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저는 중요한 자산들을 팔고 비트코인을 이런 바꿀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굉장히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본 겁니다. 자기 그 재무적인 그런 발전 역사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단기적으로 뭐 20% 폭락하고 20% 상승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조금 싸게 살 건지 비싸게 살 건지 전혀 업지가 없다. 어차피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될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발언자가 너무나 확신이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 방송 조금 길어졌네요. 예, 오늘 내용 잘 소화하셔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앤소니 폼플리아노의 컨빅션 인베스팅. 그런데 특히 이제 컨빅션 인베스팅 곱하기 그 밑에 토대는 미국 상장 ETF 투자 그게 예를 70에서 80% 정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참조 여러분들 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이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